2교시 수업에서는요, 이제 박스 모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타성 습성들입니다. 자, 일단은 오토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오토라고 하는 값이요, 적용할 수 있는 습성이 위드스하고 헤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울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마진 속성은 다음 단원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자, 위드스 속성에 사용하는 경우는요, 부모의 위드스에서 현재 자신의 패딩과 보더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실질적인 100% 처리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헤이트 속성에 사용하는 경우는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높이를 구성해요. 기본값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속성에 관해서 실험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div 태그 두 개를 중첩을 해놨는데요. 패런트의 배경 색깔이 빨간색이고요. 넓이가 90%라는 거를 보세요. 얘가 만약에 넓이가 800픽셀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픽셀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넓을 때도 800픽셀, 화면이 좁을 때도 800픽셀이에요. 넓이가 지금 800으로 돼 있죠? 그럼 화면이 좁아지면 이 800픽셀이 화면의 영역을 삐져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크롤 처리가 되는 거죠. PC용 사이트는 넓이를 보통 이렇게 픽셀로 잡는데 이게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이를 100분율로 잡기 마련인데요. 90%라고 잡아주면 이제 브라우저의 폭에 따라서 항상 90%로 유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패런트의 넓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픽셀이다라고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차일드 박스의 사이즈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패딩 주고 테두리 주고 넓이를 100%라고 줘버리면은 이 100%는 항상 부모의 요 90%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패딩과 보더를 부여했으니까 결국 이 사이즈를 이만큼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일드가 부모를 지금 삐져나가요. 이만큼. 계속 삐져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오토라고 하는 값을 부여하면은 패딩하고 보더를 감안해서 나머지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100%라고 하는 거죠. 이 오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넓이를 100%로 줬을 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같이 부여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넓이 100, 위드스 오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라는 값하고 요거 두 개 결합한 게 같은 효과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데 그럼 높이 값은 헤이트 오토라는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예요. div 태그의 배경 색깔을 주황색으로 주고요. 넓이 100%, 높이 100%로 줬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게 요 div 태그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하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은 가로는 가득 채우고 있는데 높이 100%는 지금 안 먹고 있죠. 박스에 높이 값을 퍼센테이지로 주는 게 원래 HTML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 일단은 바디 태그의 요 여백을 제가 없앨 겁니다. 바디 태그가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딩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울 마진이라는 값도 갖고 있어요. 패딩을 흔히 안쪽 여백이라고 부르고 마진을 바깥 여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개를 0으로 오프시키면은 요 가장자리의 여백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자리에 바짝 붙었죠. 자, 여기서 이 헤이트 100%라는 게 왜 안 먹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예제예요. 자, 일단 이 바디 태그만 먼저 보자고요. 이 바디도 하나의 박스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크기의 기본 특성은 위드스는 화면 가득, 정확히는 부모를 가득이죠. 그 다음에 헤이트는 내용만큼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 태그 입장에서는 높이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바디 입장에서 내용은 얘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div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바디가 높이를 가져가는데 정작 div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 기준으로 100%를 채울 거야 라고 하니까 바디는 div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들고 div는 바디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들니까 두 개가 지금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개선하려면 바디한테도 높이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상태로 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높이를 100% 기준으로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모를 기준으로 100%인 거 아니에요? 바디의 부모는 누굴까요? HTML 태그죠. 이 HTML 태그한테 사이즈를 안 줬기 때문에 높이가 안 잡혀요. 그래서 HTML한테도 같이 높이를 100%로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화면을 가득 채워요. 보통은 웹페이지들이 컨텐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 높이를 넘어가게 되니까 높이까지 100%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컨텐츠가 되게 조금 나오는데 화면 중앙에 이렇게 뜨는 경우. 이벤트성 페이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그러죠. 컨텐츠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화면 중앙에만 이렇게 딱 달랑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일단 HTML과 바디의 사이즈를 전부 100%로 부여하는 걸 일단 공식처럼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예제고요. 이게 가끔 쓰여요. 화면에 이제 가득 들어가서 정중앙에 뭔가 놓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컨텐츠를 정중앙에 놓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은 정중앙에 배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먼저 소개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속성이에요. div 태그에 minh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줬습니다. 배경 색깔은 파란색으로 주고 넓이는 300픽셀을 줬습니다. 그 안에 문단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넓이가 300픽셀이니까
그 안에 문단은 300까지 도달하면은 자연스럽게 줄바꿈을 해서 컨텐츠가 이렇게 커져요. 자, 이것까진 괜찮단 말이죠. 근데 게시글이 항상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용자가 작성한 어떤 게시글이라고 했을 때 이때 컨텐츠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게시글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러면 이 min h의 높이는 자연스럽게 내용만큼만 잡히니까 높이가 이렇게 줄어들죠. 어떤 사람은 뭐 덧글 같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작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min h의 높이는 요만큼밖에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컨텐츠가 너무 빈약해 보이니까 최소한의 높이 값은 내가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높이 값을 200픽셀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높이는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다시 컨텐츠를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이렇게요. 높이를 200픽셀로 준 상태에서 게시글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위드스 헤이트는 한 번 주면 고정이에요. 그래서 높이 값을 잘 안 주는 이유가 컨텐츠가 많아지면 위드스 헤이트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게시글이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아까 이 밑에 헬로에드란 텍스트 있는 거 보셨죠? 컨텐츠가 정해진 사이즈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뚫고 다녀요. 이렇게. 이럴까봐 사이즈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 파란 박스에 들어가는 게 사용자들이 작성할 어떤 덧글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용자가 얼만큼 작성할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변 사이즈를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min height입니다. 최소 높이 200, 맥시멈은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커지는 거는 무한정 커져요. 컨텐츠에 따라서 무한정 커져요. 이렇게 하면은 컨텐츠가 많으면 무한정 커져요. 하지만 컨텐츠가 없을 때 미니멈 200픽셀을 부여했기 때문에 최소 200픽셀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쓸 일이 많아요. 자, 반대 특성이 이제 맥스 헤이트. 근데 맥시멈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특성상 스크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쓰고요. 맥시멈 헤이트는. 그 다음에 민 위드스하고 맥스 위드스도 있죠. 넓이에 관해서 부여하면 요거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 실제로 예제 만들 때 많이 나올 텐데 민 위드스를 800픽셀로 줄게요. 그러면 민이 아니에요. 맥스네요. 맥스. 그리고 위에 있는 위드스 속성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넓이를 800으로 주면은 얘는 화면이 커지면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화면이 커지면은 최대 800픽셀까지만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이 더 커지면은 고정 사이즈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최대 800인데 미니멈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화면의 넓이가 800보다 작아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100%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용일 때는 일정 사이즈를 보여주고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모바일하고 데스크탑을 동시에 커버하는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화면 넓이를 이렇게 맥스 위드스로 잡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제들이 그 데스크탑용 사이트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HTML 작업 맨 마지막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은 데스크탑 기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지금 가로 넓이가 요만큼에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디바이스 사이즈가 요거보다 작다면, 지금 여기 가장자리가 점점 화면 폭에 맞춰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태블릿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에 가려서 보여지다가 이게 이제 태블릿을 가정한 거고요. 태블릿은 배치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밑에 요 컨텐츠 같은 경우도 폭이 더 작아지면은 그때부터 그림 자체가 화면 넓이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걸 작업하기 위해서 넓이에 대해서는 맥스 위드스,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는 민 헤이트,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이제 사이즈를 가변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속성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제 몇 가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실제 페이지 작성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속성의 원리를 보는 과정이고요. 자, 오버플로우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벗어날 것 같으면은 이제 민 위드스나 맥스 위드스 이런 걸로 부모가 스스로 사이즈를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집 나간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오버플로우예요. 기본값 비지불이에요. 벗어나는 내용이 부모를 벗어나도록 그대로 둡니다. 스크롤,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롤 처리합니다. 히든, 마찬가지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얘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이게 어저께 봤던 거고요. 오토, 얘도 스크롤 처리예요. 요 두 가지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div.parent, 마찬가지로 div 태그 parent를 하나 넣고요. 그 안에 child를 놨어요. 똑같은 구조로 네 세트를 놨습니다. 클래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 똑같이 되어 있죠. 클래스는 여러 태그에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태그한테 고유하게 부여할 거는 id로 처리할게요. 패런트 배경 색깔 핑크 250에 100 사이즈 부여하고 테두리 줬어요. 패런트 안에 차일드는 배경 색깔 초록색, 사이즈는 부모 가득, 그리고 보더하고 패딩을 줬으니까 이 테두리하고 여백만큼 자식이 부모를 삐져나가겠죠. 일단 이거 없이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부모에 딱 맞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자가 가장자리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테두리하고 패딩을 주면은 그만큼 자식이 삐져나가는데, 삐져나가면 그때부터 지들끼리 겹치고 난리가 나요. 이때 이제 부모한테 민 헤이트 같은 거를 줘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첫 번째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비지블 기본값이에요. 삐져나가는 거 그냥 둡니다.
자, 두 번째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스크롤. 삐져나가는 거를 스크롤 처리합니다. 세 번째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히든. 삐져나가는 거를 잘라버립니다. 마지막 요소한테 오버플로우 오토. 얘도 스크롤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 스크롤하고 오토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차이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박스한테 자식 요소를 없애고요. 네 번째 박스한테도 자식 요소를 없애볼게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은 스크롤할 내용이 없어도 스크롤바의 트랙이 항상 보여요. 오토는 스크롤할 내용이 없으면 트랙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롤 처리할 거라면은 오토를 처리하는 게 낫겠죠. 자, 오버플로우의 자매품. 오버플로우 Y. 이렇게 하면은 오버플로우 Y 스크롤이라고 하면은 Y축을 적으면 스크롤을 어차피 다 시키고요. 오버플로우 Y 히든이라고 하면은 Y축으로는 잘라버리는데 X축으로는 스크롤 하죠. 이게 지금 얘가 박스라서 그런 거예요. 텍스트였다면은 Y축에 대해서 처리했을 때 X축에서는 줄바꿈을 해버릴 거예요. 오버플로우 Y에 대해서 스크롤이나 오토를 처리하는 걸요. 저기서 많이 봐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이용약관 처리해야 돼요. 이용약관 처리하면 네모난 박스 안에 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스크롤 처리하죠. 그때 이제 약관이 들어가는 박스한테 오버플로우 Y, 오토 내지는 스크롤을 겁니다. 그 밖의 경우는 거기서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속성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각 속성의 그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크게 임팩트 있는 예제는 아직 안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뭔가 좀 볼만한 예제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다음 주 예제 정도는 돼야 돼요. 동영상 배경 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메뉴바 영역이 스크롤 되다가 일정 영역 스크롤 되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효과다운 효과를 보려면은 다음 주 정도 진도는 돼야 되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주가 제일 지루할 거라고요. 오늘까지는 그냥 실험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시까지 예제 완성하시고 10분 쉬셨다가 4시 10분에 볼게요.